안녕하세요. 벌써 이게 2025년이네요. 와, 시간이. 그러게요. 정말 빠르네요. 네. 한 13년 전쯤이었나요? 그 3D 프린터 특허 풀리면서 이거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. 엄청 뜨거웠던 거 기억하시죠? 그럼요. 막 책상 위에 개인용 프린터 하나씩 두고 너도 나도 창업하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작년, 그러니까 2024년 10월에 나온 글인데요. 이 3D 프린팅 현실에 대한 좀 솔직당 성찰, 이게 담긴 글을 보면서 지금 이 기술이 어떤 의미인지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네. 그때 기대랑 지금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, 또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통찰을 주는지, 그런 걸 좀 뽑아보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글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. 몇 년 전에 초등학교에서 3D 프린터 쓰시던 선생님이 원인 불명으로 돌아가셔서. 네. 그래서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아예 퇴출됐었죠. 이게 참 예상 못한 난관이었어요. 맞아요.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처음에는 진짜 이걸로 동방석에 앉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가 엄청 났는데 현실은 좀 달랐다. 이게 이 글의 핵심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스타트업들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또 정부 지원으로 막 생겨난 그 메이커 스페이스 있잖아요. 네네. 그 장비 같이 쓰는 공간들. 네, 그런 것들도 사실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죠. 심지어 지원금이 AI나 이런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도 했다고 하고요. 유행 따라가는군요.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그 3D 프린터라는 기계 자체만으로는 이게 성공 보증수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. 기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다. 네, 이 글 분석을 보면요. 기술 자체보다는 이걸 활용한 서비스, 그러니까 용역이죠.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거군요. 그렇죠. 어쩌면 기계만 있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사업 모델의 중요성을 좀 놓치게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결국 하드웨어는 그냥 수단이었던 거죠. 그렇다고 해서 3D 프린팅 기술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. 이 글에서도 보면 구인 광고에는 꾸준히 수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네, 맞아요. 설계부터 출력, 그리고 그 후가공이라고 하죠. 출력물 다듬고 색칠하는 거. 그것까지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계속 찾는다는 거죠. 월급은 한 200에서 300 수준이라고 하고요. 네. 그리고 메타버스 쪽이나 특히 대학, 미대나 공대에서는 과제 만들 때 아직도 엄청 활발하게 쓴다고 하고요. 대학생들한테는 필수템이겠네요. 근데 또 대학 상황이 좀 뭐랄까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있어요. 어떤 면에서요? 비싼 장비를 사놓긴 했는데 이게 고장이 너무 잦고 또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정작 학생들이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관리 문제군요. 네,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게 제일 큰 원인이고요.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분명 필요한데 이걸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좀 문제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또 제조업 같은 산업 현장에서는요. 이미 제품 개발 초기 단계나 시제품 만들 때 조용히 하지만 아주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도 중요해요.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. 맞아요. 시제품 제작에는 정말 혁신이었죠. 읽으면서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결국에는 창의력의 핵심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글 쓰신 분이 직접 보셨다는데 3D 프린터로 진짜 세상에 없던 거, 예를 들면 되게 독특한 모양의 석고 방향 제틀, 아니면 양초틀, 비누틀 이런 거 만들어서 월 1,0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. 와, 1,000만 원이요? 대단하네요. 네, 또 그 FDM 방식 있잖아요. 제일 흔한 거, 플라스틱 녹여서 쌓는 거요. 그걸로 캐릭터 출력해서 직접 색칠하는 키트랑 같이 팔거나 아니면 의료 보조기구 같은 거 만드는 성공 사례도 꽤 있고요. 바로 그겁니다. 그게 이 글이 딱 짚어주는 핵심 같아요. 3D 프린터는 진짜 강력한 수단인데 그 자체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. 수단일 뿐이다. 네, 뭔가 기발한 아이템이나 기술력 아니면 영업력 이런 거랑 딱 결합이 돼야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. 그 비유가 재밌던데 속 없는 찐빵, 안고 없는 붕어빵 같다는 말이요. 그 비유 딱이네요. 안고 없는 붕어빵. 그렇죠. 그래서 이 글쓴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. 지금 초등교육에서 3D 프린터를 안 가르치잖아요. 네, 그 사건 이후로 빠졌죠. 네, 근데 이 공백을 오히려 사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.
미래 세대한테 이 기술이 얼마나 편리한지 알려주면서 자기 영역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데 상당히 흥미롭지 않아요? 벌써 2025년인데도 이런 기회가 보인다는 거니까요. 와, 그 발상은 정말 대단한데요. 위기를 기회로 보는 거네요. 네, 그런 셈이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3D 프린터는 그 초기에 막 열광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곁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세상을 막 단번에 확 뒤집지는 못했지만요. 그렇죠. 그렇지만 뭐 산업 디자인이나 제조업, 그리고 방금 말한 그런 창의적인 개인 사업가들한테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 거죠.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쓰느냐. 결국 당신의 아이디어랑 실행력에 달린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이 글 마지막 질문이 딱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. 3D 프린터는 한물관 기술일까요?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일까요? 정말 생각해볼 질문이네요.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그냥 여러 도구 중 하나일까요? 아니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어떤 열쇠 같은 걸까요? 오늘 이 질문을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당신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이라도 튀었기를 바랍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